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표현은 딸꾹질 그리고 트림, 방귀입니다.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방귀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fart야 fart. 그러면 지독한 방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독한 방귀라는 말을 제가 또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지독한 방귀는 뭐라고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딸꾹질이나 트림이나 방귀나 뭐 어쨌든 그 사람 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생리 현상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늘도 좀 보면서 읽을 거고요. 딸꾹질은 히컵이라고 하죠. 히컵. 딸꾹질은 가슴이랑 배를 나누는 횡격막 근육이 갑자기 불수의적으로 경련을 일으켜 공기가 급격히 들어오고 이때 성대가 닫히면서 소리가 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식이나 탄산음료 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횡격막이 자극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딸꾹질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딸꾹질을 줄이려고 하면 뇌와 장기를 연결하는 그 미주신경을 자극을 해버리거나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이게 되면 멈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얼음물을 천천히 마시거나 숨을 오래 참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딸꾹질이 진짜 심할 때 뭐 주려고 하면 저희 그 백설탕 있지 않습니까? 백설탕을 숟가락으로 한 스푼, 어른 숟가락으로 한 스푼 푹 떠가지고 그거 먹으면 제가 뭐 숨 참고 먹고 다 해봤지만 제일 잘 먹습니다. 아마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이겠죠, 이거는. 그리고 트림으로 넘어가자면 트림 같은 경우는 우리 배에 있는 이 위로 들어간 과도한 공기가 입을 통해 역류해서 배출되는 현상이 트림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줄이려고 하면 빨대 사용을 줄이거나 천천히 씹어 먹거나 또는 탄산음료 피하기를 통해서 공기 흡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때 일부 공기가 다시 배출되는 현상이 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가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현상을 줄이면 그러면 트림도 줄어들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많이 마시잖아요. 빨대를 써서 빨아당기다 보면은 공기가 같이 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트림을 줄이려면 빨대를 덜 사용하고 빨대 대신에 그냥 컵에 입을 대고 마시기만 해도 줄어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귀. 방귀는 삼킨 공기랑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항문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다. 콩류, 양배추 이렇게 많이 발효가 된 당류에 대한 섭취를 조절을 하고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방귀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 범위를 얘기하자면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10회에서 20회 정도 배출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 트림이랑 방귀 이야기를 하는 김에 그럼 냄새가 나는 주성분은 무엇일까? 냄새는 황화합물이 제일 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질소, 수소,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은 냄새가 없는데 이 사이에 아주 조금 소량으로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냄새가 지독해요.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썩은 계란 냄새를 유발하고 메틸 메르캅산이라는 성분은 썩은 양배추나 마늘 냄새를 풍기고 그리고 디메틸 설파이드 이거는 뭐 퀴퀴한 악취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트림 냄새를 이야기하자면은 트림 냄새 같은 경우도 위산이 역류하거나 위장 내에 있는 음식물의 소화가 지연되면서 그 소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가스들 황화수소가 산성 냄새랑 섞이면서 올라오는 그래서 신냄새도 나고 계란 썩은 냄새도 나고 하는 게 트림 냄새의 원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딸꾹질이랑 트림이랑 그리고 방귀가 어떻게 일어나는 생리 현상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의 영어 표현으로 딸꾹질, 트림, 방귀 특히 지독한 방귀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알려드린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원래 아는 거 말고 모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뭐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은. 일단은 그 우리 딸꾹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히컵이라고 해요. 히컵. 그게 딸꾹질입니다. 그리고 트림은 burp라고 해요. burp. 방귀는 fart, nasty fart라고 하면 지독한 방귀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단어를 좀 더 찾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 히컵이라는 게 꼭 딸꾹질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걸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히컵은 일단 첫 번째 의미가 딸꾹질인데 I can't stop getting the hiccups. I can't stop getting the hiccups 라는 식으로 내가 딸꾹질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할 때 히컵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히컵의 두 번째 의미는 일시적인 차질이나 가벼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히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아주 금방 해결되는 정말 가벼운 차질. 그래서 차질이 있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당장 내가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줄 만큼 사소한 문제일 때, 예를 들면 There was a small hiccup in our schedule 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비즈니스 상의 일정에 어떤 가벼운 차질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hiccup으로 쓴 거라고 해요. 일시적인 차질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중대한 차질도 있는데요. 그런 차질들은 setback이라는 말을 씁니다. 히컵이 사소한 차질이라면 setback은 이것보다 중대한 차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문을 얘기하자면 The delay was a major setback from the team 이라고 하면 그 지연은 팀의 커다란 차질로 작용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트림하다가 burp라고 했는데 트림 하다도 되는데 제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거는 트림을 시킬 때도 burp라고 쓸 수가 있대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갓난아기들은 혼자서 스스로 트림을 잘 못해요. 그래서 꼭 트림을 시켜줘야 됩니다. I need to burp the baby. I need to burp the baby 라고 하면 나 우리 아기 트림 좀 시켜야 돼. 나 우리 아기 트림 좀 시켜줘야 돼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fart, 방귀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굳이 fart라고 직접 집어서 이야기할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외국에서 있어 볼 때의 경험을 들자면 친한 친구들끼리는 누가 방구 꼈어 라고 해요. 그럴 때는 이제 Who passed the fart? Who passed the fart? 누가 방구 꼈어? 누가 방귀 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너무 지독해 라는 말을 섞고 싶다 그러면 nasty. Who passed the nasty fart? Who passed the nasty fart? Who passed the nasty fart? 라고 하면 누가 이 지독한 방귀를 낀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딸꾹질, 트림, 방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